삼성 메디칼 시스템에서 줌 아카데미에 참석하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9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화면이 보이시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본사에서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데모 신청이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는 현재 채팅방에 데모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호 원장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를 누르겠습니다. 지금 잘 보입니까? 네, 잘 보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손준영 원장님이 하복부 초음파 강의 정례를 통해서 아주 맹강의를 했습니다. 하복부 초음파, 특히 소관 초음파는 우리 복부 초음파 영역에서도 조금 어렵습니다. 나중에 선생님들한테 질의응답 시간에 하복부 초음파, 특히 소관 초음파를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 같이 보는 것은 일본의 동경에 있는 행림이대 모리 선생님이 새로운 책을 출간했습니다. 2023년 초에 복부 초음파 퍼펙트 하는 책을 출간했는데, 모리 선생님하고 저는 약간의 인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7, 8년 됐습니까? 모리 선생님이 저서에는 복부 초음파 14일 완성하는 책을 일본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 책이 제가 번역했는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보통은 의과대학의 초음파 책은 보통 번역하면 한 500권 정도 팔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한 1000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모리 선생님이 워낙 복부 초음파 책을 쉽게 쓰시고 알기 쉽게 쓰셔가지고 그 책이 잘 팔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목을 14일 완성이라 했는데, 사실은 그 책이 14파트로 되어 있는데 제가 14일 완성으로 이름을 붙였으니까 그 책 이름 보고 많은 선생님이 혹해가지고 제가 번역한 책을 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팔리는데, 역시 책은 내용도 좋아야 되지만 이름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모리 선생님 이번 책이 상당히 초심자들한테 보기도 쉽고 해서 제가 번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총론하고 강론이 있습니다만, 총론은 초음파 전반의 기초에 가는 책이고, 강론은 각각의 장기별, 복부 장기별 질환 해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번역했는 거 일부, 그렇게 간장편 리버 파트의 정상 변이 파트를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상 변이 전에 액세서리 피쉬 오브 리버가 있습니다. 이거는 횡격막 다이프라금이 눌려가지고 후천적으로 간 표면에 쑥 들어가 있는 열구가 생기는 병입니다. 주로 이제 간 위옆 돔 직하에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령이 증가되면 이 감찰 빈도가 높아집니다. 우리가 초음파에 주로 리버의 돔을 보면 이 돔에서 횡격막이 다이프라금이 있고, 그 위에 프루브 쪽에는 이 리버의 서피스가 보이죠. 그래서 리버의 서피스가 쑥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횡격막이 눌려져가 되는데, 이 관찰 각도에 따라서
이 눌려진 부분이 고에코로 보이가 마치 도움의 해망지오마나 또는 뭐 다른 종괴선으로 오인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횡격막 앞은 이 간의 상부에 있는 부위죠. 또 간 자엽 화면에 복막에 의해서 쑥 눌려드는 거인데 이것은 인피리어 액세서리 피쉬입니다. 그리고 복막 페리토니움에서 간 자엽 화면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인피리어 액세서리 피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에는 간 우엽 횡격막 직하에 잘록한 고에코는 액세서리 피쉬고 간 자엽 화면에 잘록한 고에코는 인피리어 액세서리 피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초음파 하시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 지금 고에코가 횡격막이 되고 이쪽에 프루브 쪽에 보이는 요 고에코는 간의 서피스가 됩니다. 그리고 렁 쪽에 보이는 고에코는 이거는 이 허상입니다. 미러 이미지가 되죠. 그래서 간 표면에 쑥 들어가다가 안쪽으로 푹 들어가는 게 이게 액세서리 피쉬가 되겠습니다. 각도가 다른 각도로 보면 이 라운드한 메스로 간 서피스에 간의 도움에 메스 종괴라든지 이런 거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피리어 액세서리 피쉬가 되는 거죠. 인피리어 액세서리 피쉬가 간자의 외척구역에 복막에 이 눌려가지고 요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 보이죠. 이 간자엽입니다. 간자엽이 쏙 들어가 여기 인피리어 액세서리 피쉬가 됩니다. 아까 보이는 그 액세서리 피쉬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액세서리 로브 오브 리버입니다. 간 분엽이 이상의 간 분엽, 로뷰레이션이 이상의 하나이죠. 이거는 이제 정상 간 조직으로 구성되는데 메인 리버하고 사이에 간 실질 조직으로 연결될 수 있고 또는 섬유성 결합 조직이나 메센테리얼 매개로 연속이 됩니다. 또 스토크를 통해서 간장과 교통하는 유경성과 경을 스토크를 가지지 않고 간의 일부가 직접 화방으로 신전한 무경성도 있습니다. 통상은 무경성이죠. 스토커가 없습니다만 유경성일 경우에는 이 드물게는 이 토전을 일으키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 분엽 이상은 액세서리 로브가 있고 또 액토픽 리버 간에 액세서리 스프리메처럼 메인 간이 있고 또 이소성 사이로이드처럼 액토픽 리버도 있고 리델스 로브, 리델스 로브가 제일 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간의 포스테리얼 쪽에, 임피리얼 쪽에 간에 이렇게 선천적으로 길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겁니다. 이소성 간은 간장 사이에 몇 간의 연속성이 없고 간장과 떨어진 부분에 간 조직 덩어리가 보입니다. 이게 이렇게 결국 액토픽 사이로이드나 또는 액세서리 그 스프리너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생 부위에는 액토픽 보이는 이소성을 보이는 것은 담낭주의가 많습니다. 리델스 로브는 우리가 아주 드물지는 않습니다. 간 우엽의 이 틈처럼 해처럼 하방으로 돌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테리얼, 슈페리얼 볼 때 이쪽에 리델스 로브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쪽에 주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 우엽의 돌출상이고 돌출 부위의 내부의 거는 간 실질과 동일하다는 것이 진단의 포인트입니다. 간 우엽 화면에 하방으로 돌출하는 돌출상을 보입니다. 이 돌출상은 간 실질하고 동일하고 또 여기에 보시면 칼라 도플러를 띄우시면 여기 안에 정상 간내 문맥 포탈ven이 보이는 거로 이것은 이제 종괴성 병변을 룰아웃 할 수가 있습니다. 간장으로 돌출하는 영상이 보일 때는 이것이
간 종괴인지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양이 HCC라든지 뭐 또는 그 간에 생기는 바일닭 캔서가 돌출할 수도 있죠. 이게 돌출했는 종괴인지 안 그러면 이렇게 아노말리로 생기는 건지 이걸 감별이 요합니다. 간의 액세서리 로브는 칼라 도프로로 관찰하면 돌출 부위에 일치해서 포탈베인 등의 정상 혈관 구조가 보인다는 점이 감별 포인트죠. 키드니에서도 비슷한 게 있죠. 키드니 드로메드리 흠프라든지 이런 게 또 우리가 그 리날 셀시하고 감별의 포인트는 칼라 도프라 하시면 이 드로메드리 흠프는 정상 혈류가 보이는데 이 간 리날 셀시에는 종괴를 둘러싸는 혈류 신호, 거기에서 종괴 배년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튜머 배설, 소위 베스킷 패턴이 보이는 점으로 우리가 그 간에 돌출하는 정상 로브하고 종괴하고 감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참 굉장히 어렵게 썼습니다. 우리가 포탈베인의 아노말입니다. 우리 간내 포탈베인의 아노말리는 대단히 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포탈베인 아노말리가 있고 또 특수한 형태의 아노말리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복잡하게 썼는데 한번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1행에서 3행까지로 특수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행은 정상에서 보이는 형태, 두 개의 분지행이고 문맥 본관이 좌우 주요 분지로 분기하고 다시 우측 분지가 전후구역으로 분기하는 형태죠. 1행이죠. 2행은 3분기형으로 문맥 본관이 좌측 주지, 우측 전구역지, 우측 후구역지 세기 이제 동시에 분기하는 형태되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라이트 포탈베인, 레프트 포탈베인 이렇게 나가는 길인데 이거는 이제 뭐 포탈베인이 좌측은 메인이 그대로 있는데 우측은 전구역지, 후구역지가 동시에 이제 분기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3행은 우후 구역지가 우측에 그렇게 라이트 포탈베인, 포스테리얼 구역지가 독립적으로 분기하죠. 문맥 공간에서 먼저 우후 구역지가 먼저 분기하고 다음으로 우정 구역지가 좌측 구역지가 분기하는 이런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특수행은 본래 우정구역지의 기부 위치에서 문맥 제부가 보이는 타입 A와 문맥 본관을 벗어 좌측에 위치하는 문맥 제부에서 우정구역지가 분비하는 B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눕니다. 타입 A에서 보이는 우문맥 제부는 우측 문맥 제부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우측 간 원색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umbilical 포션이 좌측에 있는데 우측에 umbilical 포션이 보이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타입은 담낭이 좌측에서 이렇게 합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내 문맥 분기가 다양한 아노말리가 보일 수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특수행 중에서 타입 A형 보시면 여기에 umbilical 포션이 보통 레프트 포에서 있는데 라이트 쪽에 있는 거죠. 라이트 쪽에 있는 게 그거. 여기에 보시면 그렇게 우측 간 원색 리가멘텀 라운드 리가멘트도 우측 간 원색에서 합병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좌측 우측이 뒤바뀌어가 보이는 것이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서 감장의 노말 아노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에 소아관 초음파 선생님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기다리는 동안에 질문이 들어오셨습니까? 선생님 질문이 들어오셨습니까? 네, 원장님 강의 감사하고요. 예. 질문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 창 통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들어온 질문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질문이 올 때까지 우리 그 선생님 손준혜 원장님한테 초음파를 입문했는 동기하고 초음파를 배웠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김용 원장님께서 이렇게 초음파 교실을 잘 열어주셔서 저도 참석하게 되면서 좀 공부하게 된 것 같고요. 저는 초음파를 뭐 혼자서 공부해도 좋지만은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은 저희 인터넷 강의라든지 모임에 참석하셔서 같이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케이스도 발표해 주시고 이러다 보면은 또 원장님께서 좋은 코멘트를 해주시니까 지적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아직은 뭐 미숙하고요. 특히 축소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종파를 했는데 발견 못하는 경우도 아직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열심히 해서 안 보이면은 괜찮은 것 같다고 설명하고 혹시나 계속 아프면 그 다음 날에도 다시 또 오라고 설명하는데요. 네, 봐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를 하면 그나마 뭐 중소염은 놓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중소가 관찰이 안 되더라도 일단 중소염을 하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 진찰 단계에서 환자 보던 단계에서 생각 못하고 그냥 초음파를 권유 안 했다가 나중에 보면 이 환자가 이제 중소염 수술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 볼 때 조금 시집해도 열심히 하고 아니면 괜찮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초음파를 권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이 경험했는 중수염 중에서도 아주 참 행운으로 잘 발견했는 케이스하고 또 선생님이 좀 이 피폴이라 할까 조금 아쉽게 놓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조금 어려웠던 경우는 역시 발견 못했던 경우인데 저희 이제 초음파 교실에서 같이 발표하고 공부하시는 원장님 병원에서 또 연구하고 보고하셔서 며칠 전에 가서 초음파를 했는데 거기 이제 원장님께서 중소가 잘 안 보였다. 중소에 많이 갔다 해서 저한테 왔는데 저도 그런데 너무 바쁘니까 다시 초음파를 보니까 역시 저도 또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경우는 역시 보수가 해도 보수 원장님께서 하셔도 어렵고 제가 하도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또 반면에 이제 오전에 다른 병원에서 그냥 장염이라 하고 이렇게 약을 타셨다가 오후에 계속 아프니까 또 저한테 오셨다가 중소염 병원에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국수는 조금 중소염은 어려운 것 같고 역시 또 말씀드리면 진찰 과정에서 또 궁금하게 의심되면은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좋은데 안 하시는 경우에도 항상 중소염을 생각하시고 전원해야 하고 검사를 기본에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우연찮게 생각 안 하고 그냥 했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우상복부 보통 이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시니까 압통이 와부 많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상복부 초음파를 기본적으로 먼저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쭉 상복부를 봤을 때 이상이 없어서 혹시나 해서 이제 우하복부를 살펴봤는데 중소염이 또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복부 전체를 잘 관찰하고 열심히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충수도 처음에 어떨 때는 원래 우하부 통증인데 처음에는
상복부 통증으로 오시는 경우인데 초음파를 해서 이것이 아펜디사이티스구나 이렇게 진단한다 하니까 정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들어오셨습니까? 아직 질문 안 왔습니까? 그러면 저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데 저희 병원에 늘 이제 단골로 다니시는 젊은 40대 후반 남자분이시죠. 학원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토요일 날 오셨어요. 원래 환자들이 점심시간에 오는 환자나 퇴근 직전에 오거나 토요일 날 끝날 때 좀 오는 환자는 굉장히 좀 위험한 환자들이죠. 그래서 그냥 이분이 체격도 좋아서 그냥 막 속이 답답하다 그렇게 왔는데 초음파를 그래도 압백인가 의심이 돼가 초음파인데 도저히 압백 같지는 안 하고 정상이라 하기도 조금 찝찝했어요. 그래서 환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중수염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진료를 해서 그렇게 제가 늘 자주 보내는 곽병원에로 내가 가시라고 진료에 그 곽병원에 의뢰서에도 써주고 그랬거든요. 한 5분 내 10분간 설명도 해줬는데 그 후에 이제 이분이 한 달 후에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와가지고 뭐라 하느냐, 원장님 저 초음파 잘 보신다 하는데 내가 그때 저 충수가 터져가지고 목망입이 돼가지고 대학병원에 수술했는데 그때도 왜 충수를 못 찾았습니까? 그때는 초기라서 중수염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고 좀 더 심하면 그 곽병원에 가시라 했는데 왜 안 갔습니까? 원장님이 괜찮을 것 같다 했지 않았습니까? 아니 무슨 말 합니까? 내가 진료 그것도 써줬는데요. 그래서 환자들은 느끼는 것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의심될 때는 진료 의뢰서라든지 꼭 반드시 써주고 그게 다 차트에다 기록을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설명도 전혀 들은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딱 잡아뛰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갈수록 조금 이상한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러면 또 질문 부탁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또 우리 선생님, 손준희 선생님한테 초음파를 공부해 보니까 선생님이 초음파의 공부의 단계가 어떤 식으로 됐고 러닝 커브가 어느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까? 선생님 어느 정도 조금 개념이 잡혔다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개인차가 있으시고 열심히 하시면 또 빠른 시간에 이렇게 될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저 같으면은 이제 우리 초음파 교실에서 발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정례 준비를 하고 이러면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를 하려면 사실 이제 많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설명하는 그 주간에서 공부하고 케이스도 찾아보고 업무도 찾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혼자 하지 마시고 공부하고 또 발표하고 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자꾸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학업부는 어렵고 항상 좀 겸손한 마음으로 좀 주의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상하게는 다시 가보시라고 의미를 좀 드릴 것 같습니다. 학업부 초음파 특히 소관 초음파는 굉장히 장기가 고정된 위치에 있는 장기도 있지만 또 움직이는 장기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처음 하시는 분은 소장인지 대장인지 또는 스토막인지 참 이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선생님이 소관 초음파 하시는 분 중에서 소장, 대장, 스토막 이 감별하는 방법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교과서적으로 이제 그 라지 바울인 경우에 이제
페리스타이시스가 거의 없으니까요. 움직임이 좀 덜하고 스몰 바울은 이제 연동도 굉장히 심한 걸로 판별하시겠을 거고요. 우리 이제 어펜직스 관찰할 때도 A 콜론을 찾아야 되는데 어센딩 콜론을 찾기 위해서는 제일 바깥쪽에서 부터 이렇게 프로그를 천천히 안쪽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처음 나타나는 그런 장관을 찾으면은 어센딩 콜론이 될 거고 거기서 이제 10분까지 이렇게 쭉 스캔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하시다가 또 이렇게 스몰 바울인지 라지 바울인지 10분인지 이런 게 헷갈리면은 다시 처음부터 저는 또 시작을 다시 또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A 콜론을 찾고 쭉 밑으로 내려와서 10분을 찾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스몰 바울은 저도 뭐 초음파로 거의 질환을 진단해 본 적은 이 케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뭐 듀오데눔에 있는 큰 다이메트클룸 이런 데에 이제 블레이드 내리는 게 쳐서 보통의 호사일 때 그런 것들을 초음파로 보실 수 있고 이미 뭐 거의 흔한 엔테라이티스나 이런 것들 보시지만 특이한 질환은 조금 찾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요. 토막은 이제 발이 조금 이게 가스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찾기가 분별 찾기가 힘든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엔트롬 쪽은 잘 보이기 때문에 엔트롬에 OS가 있다든지 또는 어떤 이종의 멀어있는지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굉장히 두꺼워지고 구조가 파괴도 이런 것 중에서는 조치를 해주십니다. 그런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몇 케이스는 좀 찾았던 것 같습니다. 예. 상복부 통증일 때도 꼭 리버라든지 팬크레아스 또 GB만 볼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스토막도 있고 소화관도 있기 때문에 그쪽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으십니다. 볼만 타이포 캔서를 초음파로 찾은 경험이 많으신지요?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냥 심한 얼스로 동반한 그냥 이지씨는 찾은 케이스인데 타이포는 직접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타이포 환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처음 초음파 배울 때는 공부할 때는 볼만 타이포 캔서가 제법 몇 케이스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전입니다. 한 5년 전인가 군대에서 환자가 병사가 제대 전인데 충남 지역의 모 군병원에 속이 불편해서 갔더니 그게 우리 내과 선생님이 내시경을 하고 그래서 그게 이로절이 있고 엔트룸 이로절이 있으니까 바이옵시를 했더니 위험으로 나오고 그래서 위험으로 보냈는데 나중에 이 병사가 제대하고 큰 병원에 대학병원에 갔더니 볼만 타입 캔서하고 다른데 메타도 갔더라. 이래서 보호자가 굉장히 항의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볼만 타입 캔서나 이런 거는 초음파로 어느 정도 한번 스캔해 보면 병변을 놓칠 수 없는 그런 특징적인 소견이 보이거든요. 경험은 보시면 볼만 타입 캔서는 결국은 스토막의 앱세륨에서 암이 생겨가지고 밑으로 들어가가 머슬이나 스무코사를 통해서 쭉 퍼지기 때문에 청구조가 파괴되고 또 그 위에 백이 두꺼워지고 내강이 좁아지거든요. 그리고 모틸리티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걸 초음파로 한번 보시면 이것은 그냥 위험이 아니고 뭔가 심각한 병이 있구나 해서 우리가 그 병을 생각하면 놓칠 수 없는데 아무 생각 없으면 놓치게 되게 되거든요. 저도 초음파 처음 배울 때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 볼만 타입 캔서가 여러 케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발견된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검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도 줄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발견해 있는 소아관 초음파로서 가장 희귀하거나 아주 재미있었던
정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발표에 넣었었는데 예. 그 레프트 어퍼 쿼드런트 네. 통증으로 그 프라이머리 디플로이 아. 아나이티스 처음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게 진단이 됐어요. 그 논문을 찾아봐도 레프트 로어에 주로 흔하고 라이트 로어에도 생길 수 있고 라이트 어퍼도 안 생기는데 레프트 어퍼에 생긴 케이스는 없더라고요. 물론 뭐 발표를 안 해서 그랬겠지만은 제가 그래서 유일하게 이렇게 찾아서 만약에 좀 detect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는 뭐 특별한 치료 없이 계속 팔로우하고 좋아지고 여기 환자가 특히 이제 레프트 어퍼 쿼드런트 페인에다가 레프트 숄더 쪽으로 페인의 고스에 있고 그래서 이게 아마 저도 횡격막을 자극하거나 이런 게 있어서 같이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공부를 해줬는데 그 괜찮게 이렇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드문 케이스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복막 수염은 원래 식음에도 콜론 쪽이 제일 많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제가 복막 수염 그러니까 기억이 지금도 나는 것은 초음파를 처음 입문하고 난 뒤에 특히 소관 초음파에 관심이 있고 이래서 그 대한 영상의학과가 주최하는 이제 학회 그 연수강좌에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그때 저는 뭐 수련 받을 때도 복막 수염 하는 말은 나는 듣도 보도 못했는 병명이거든요. 그래서 저 연수강좌에서 복막 수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영상의학 선생님한테 복막 수염이 뭐냐 난 처음 들어봤다가 이렇게 이 영상의 선생님 저보고 아이고 김일봉 선생님 복막 수염도 몰라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때 참 우리가 초음파를 공부 안 했으면 복막 수염이 있는 그런 병도 몰랐을 거고 또 복막 수염 병이 아주 레어한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가끔씩 신경 쓰면 우리가 찾고 신경 안 쓰면 그냥 넘어가는 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복막 수염 하면 그때 연수강좌에서 옆에 선생님한테 약간 핀잔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 사관 초음파에 생각나는 것은 옛날에 이재준 선생님하고 우리 저 초음파 처음 공부하러 갈 때 학교에 갔더니 그때 그 저 유명하신 경희대 영상의학 선생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그때 뭐 소관을 초음파로 본다 하고 막 강의를 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소관을 어떻게 초음파로 보냐 언빌리블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 참 손준혜 선생님처럼 이 소관 질환을 아주 예술적으로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고 위를 뭐 초음파로 본다 하는 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 보면 참 옛날하고 지금하고 우리 초음파 기계도 좋아졌지만 이렇게 우리 내과 선생님 특히 손정혜 선생님은 주로 이 소관 초음파하고 여러 초음파가 아주 예쁜 영상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특별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 되겠습니까? 네, 원장님. 너무 잘해주셔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이 좋은 영상을 또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많은 선생님들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까지 줌 아카데미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줌 아카데미는 12월까지 계속 있으니까 RPN 홈페이지에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